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태양인 다이어트 음식과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시죠? 그런데 비만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답은 바로 본인의 체질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부 구조의 강약과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 장부 구조의 대소 강약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르고 또 어떤 사람은 쉽게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럼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은 다이어트가 불가능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정확한 체질 진단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그 누구라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전혀 생각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정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이어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중간에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먼저 태양인 금양금음체질 다이어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인 금체질 중에서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대체로 금양체질, 즉 열태양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부의 대소 강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것부터 나열하면 폐, 신장, 비장, 간의 순서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금양체질은 소화 흡수와 관련된 비위가 좋은 반면에 배설의 총대장 역할을 하는 신장과 방광이 약합니다. 그럼 몸에 살이 찌고 습이 몸에 자꾸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위가 좋아서 음식에 대한 욕구도 매우 강하겠지요.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금양체질은 살이 적당한 보통 체형은 20% 정도쯤 되고 약간 살이 찐 경우는 70%, 비만 정도가 심한 경우는 대략 10% 정도가 됩니다. 물론 금음체질 한태양인도 살이 찐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10% 내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도 약간 살이 찐 정도이지 눈에 띌 정도로 비만이 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장부구조 대소 강약 때문입니다. 한태양인 금음체질 장부가 폐, 신장, 비장, 간의 순서로 배열됩니다. 기본적으로 소화 흡수와 관련된 비위가 약한 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배설을 담당하는 신장과 방광 기능은 좋습니다. 이처럼 소화 흡수는 잘 되지 않는데 배출은 잘 되니 당연히 살이 잘 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른 체형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살이 찐 경우는 거의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금양과 금음체질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금양체질 열태양인은 대체로 살이 쪘고 금음체질 한태양인은 마른 모습이 대부분이더군요. 하여튼 한태양인 금음체질은 장부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약간 마른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른 체형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예외적으로 살이 찐 분이 있다면 심혈관계 쪽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이 금음체질 한태양인은 장부 대소 강약만 본다면 당연히 말라야 하는데 가끔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는 건 왜 그럴까요? 금양인지 금음체질인지 체질을 정확히 알아야 다이어트 방법을 정밀하게 적용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87약이 대단한 학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8체질만으로 사람의 성정, 체형, 장부, 건강, 비만 정도 등이 완벽하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같은 체질이라도 개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평균적인 체질 특징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하는 8체질 강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컨대 말랐다고 한태양인 금음체질, 살이 쪘다고 열태양인 금양체질로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체질을 이용해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예외적인 상황까지 잡아낼 수 있는 정확한 체질 진단이 중요합니다. 팔체질 상담을 하다가 보면 태양인 금 체질은 맞는데 약간 살이 찐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열태양인 금양 체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맥진, 오링, 문진을 해보면 예상 밖으로 간혹 금은 체질 한태양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지 외형만 보고 체질을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태양인 금체질 다이어트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인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기본적인 다이어트 식단은 잎채소와 과일 그리고 소량의 탄수화물을 기본으로 해야겠죠. 여기에 해산물과 약간의 육류 단백질을 첨가하면 됩니다. 체력 유지와 피부 탄력 유지를 위해서도 단백질은 반드시 섭취해야 됩니다. 육류가 태양인 체질에 맞지 않다고 하여 완전히 끊어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냉해지고 체력도 점차 저하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팔체질 나라에 그런 경험 사례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100% 체질식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간혹 콩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콩은 폐와 신을 보해 체질에도 맞지 않지만 축산류와 달리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체질의 대체로 이로운 어류는 단백질 함량이 크게 떨어지니 이 어류만으로 부족하겠죠. 계란은 태양인 체질에 이롭지 않다고 하는데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섭취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계란은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하고 최대 2개까지는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곤란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류를 섭취한다면 간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피를 탁하게 할 수 있는 지방보다는 순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몸이 냉한 편이라면 따뜻한 성질의 닭가슴살과 소고기가 이롭습니다. 양파와 마늘, 통후추와 같은 양적 재료를 넣고 끓여서 만든 수육도 괜찮습니다. 이 같은 수육 만드는 방법은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만약 몸에 열이 많다면, 이번에는 열이 많다면 그럴 때는 닭고기는 피하고 돼지고기를 섭취해야 합니다. 가끔 하루 1끼 정도 과일을 활용한 원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바나나, 토마토, 키위, 포도 등이 바로 태양인 원 다이어트에 괜찮은 그런 과일들입니다. 만약 몸이 냉해서 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한다면 감을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변비가 있다면 그때는 감이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 과일이나 선택해서 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몸만 크게 상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체질을 반영한 아침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칼로리는 낮추고 배는 채우면서 체질도 고려해 아침 식단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질이 이로운 냉동 조개살을 구입하셔서 그 냉동 조개살을 프라이팬에 살짝 익힌 다음에 야채와 과일을 넣어 만든 샐러드와 함께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란 프라이 하나 정도를 보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약한 간 기능을 돕고 면역력 강화를 위해 분말 비타민C를 반드시 함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딸아이가 한태양인 금운 체질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차도 빠뜨릴 수 없겠지요. 녹차와 마테차가 대표적인 태양인 다이어트 차입니다. 건강에 이로운 차로는 이거 말고도 레몬차, 모가차, 오가피차, 코코아차, 쑥차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녹차와 마테차는 비만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을 녹이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중국인들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비만이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염 등이 있어 장이 편하지 않을 때는 자극성이 강한 녹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속이 불편하고 빈속일 때는 레몬차와 모가차도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약숙차가 좋습니다. 다만 열이 많고 비위 기능이 좋은 열태양인 금양체질은 이 약숙차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지나치게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약숙보다는 인진숙차를 권하고 싶습니다. 간혹 태양인 체질도 저탄고지 다이어트법을 할 수 있을지 질문하시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 황제 다이어트와 저탄고지식 모두 육식 위주의 다이어트법이라서 태양인 즉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 쓸개에 큰 부담을 주고 혈액도 오염됩니다. 또한 중성지방과 각종 찌꺼기가 혈액 속에 쌓이면 길게 봤을 때 비만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태양이라고 할지라도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피하면서도 저탄고지식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별 체질 및 건강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도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인 금음체질, 금양체질에게 간헐적 단식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좋습니다. 다만 하루 한 끼 식사를 건너뛰는 것으로는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죠. 최소한 2끼 연속, 더 확실하게 효과를 보시려면 3끼 연속에서 단식하는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는 블로그에서 이전에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번엔 태양인 금체질 다이어트 운동법입니다. 태양인 다이어트 운동으로는 수영이 가장 좋습니다. 태양인은 양체질인데 물은 음이어서 수영은 음양조화를 꾀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또한 수영을 하면 피부가 시원해져서 양적 위치인 밖에서 돌고 있는 이 기가 다시 몸 안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기와 혈의 순환이 촉진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영과 찬물 샤워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진 태양인 체질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비만이 있으면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수영을 하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운동 효과를 크게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아도는 열량을 소모시키고 몸속 지방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에서 땀을 빼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양인이 인위적으로 땀을 과도하게 빼는 것은 매우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인 체질은 양체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액의 일종인 습이 빠져나가면 음양조화가 무너지면서 몸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습이 부족해서 몸이 마르기 쉬운 한태양인 금음체질이 열태양인 금양체질보다 더 해롭습니다. 다만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흘리는 땀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체질을 불문하고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비만의 원인이 되는 백색 지방을 태우는 물질이 바로 갈색 지방입니다. 갈색 지방은 몸이 추위를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다이어트를 하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이라면 에어컨의 온도를 최대한 낮추어 약간 한기가 들 정도로 해놓고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에 관한 이야기 역시 블로그에 올려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체질별 다이어트를 위한 각종 음식 섭취 방법과 장부 허실 조절법 등 다이어트를 위한 방법과 정보가 많습니다. 이러한 더 구체적인 다이어트 방법과 정보는 개인별 체질 상담을 할 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본인의 정확한 체질입니다. 체질을 바탕으로 해야 몸이 상하지 않고 요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질을 가장 정확하게 찾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87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지역별 87 강의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는 7월 6일 서울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 일정은 블로그와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대구 연구소를 방문해서 체질 및 다이어트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87 다이어트 태양인 다이어트법을 다루어왔습니다. 태양인과 소양인의 다이어트 방법도 87 연구소 방송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혹시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신청과 공감 누르기로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묵계 이상을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